바이오 분야 핫 이슈와 트렌드를 알아보는 카페비 코너입니다. 네, 사이언스데이의 바이오 길라잡이 이성규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어떤 주제를 준비하셨나요? 제가 한 2주 만에 이제 카페에 출연하게 됐는데요. 네, 오랜만에 돌아오셨습니다. 잠깐 이제 휴식의 시간을 가지면서 이제 그동안 방송됐던 것들을 좀 모니터해봤어요. 네. 네, 뭐 이제 바이러스를 이용해서 암세포를 파괴한다든지, 뭐 치매 근본 치료제 개발 가능성, 네. 예, 뭐 4세대 항암제 이런 것들이 방송이 됐더라고요. 네. 뭐 지금 이렇게 방송된 것들은 서로 다른 아이템이고 다른 질병을 다루고 있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죠. 네. 뭔가요? 결국 최종 목표가 이제 신약을 개발하는 거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신약 개발에 대해서는 저희 카페비 코너에서 여러 차례 다뤘었잖아요. 네. 어떤 바이오 분야의 꽃이다 이렇게 불릴 네. 정도로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신약 개발은 이제 대표적인 고위험, 고수익 분야라고 네.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만큼 이제 개발은 어렵지만 우리가 그 부가가치가 굉장히 큰 분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전에도 뭐 몇 번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 타미플루 있잖아요. 네. 독감 타미플루요. 치료제. 네, 세계 유일의 독감 치료제인데 이 타미플루를 개발한 회사가 이 길리어드 사이언스라는 미국의 회사인데 네, 이 회사가 처음에 출발할 때는 굉장히 작은 벤처 회사였어요. 오. 근데 이제 타미플루가 이제 연 한 조 단위의 매출을 거두면서 네. 지금 이제 글로벌 업체로 대박이 난 성장을 거죠. 한 예. 케이스였죠. 와, 그래서 이 신약 개발은 좀 어렵긴 하지만 엄청난 부를 안겨준다는 점에서 네.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 이렇게 부르는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의 약이 나오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도 궁금한데요. 근데 그 과정도 굉장히 복잡한데 우리가 이제 어떤 신약 후보 물질을 탐색하는 그런 단계가 있고요. 네. 그래서 후보 물질을 발굴하고 나면은 동물 실험을 하는 전 임상 단계가 있고 이 동물 실험 이후에 실제로 인체 임상 시험을 하는 단계가 있어요. 네. 예. 그 인체 임상 시험까지 마치고 나면은 이제 시판을 받기 위해서 관계 당국의 허가를 받는 그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판매 네. 전에요. 그렇죠. 네. 각각의 단계가 모두 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마지막 승인 심사 과정에서 허가를 받지 못하면 약을 판매할 수 없게 되는 네. 거죠. 뭐 사실상 그런 거죠. 네. 신약이 이제 미국 시장에서 우리나라도 그렇긴 하지만 미국 시장에서 최종 판매 승인을 받으려면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어요. 네. 근데 미국에는 그 미국 FDA 산하에 그 자문위원회라는 게 있거든요. 네. 이제 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어떤 신약이 이제 허가를 받으려면은 그 신약을 잘 알고 있는 이 전문가 풀을 구성을 해서 보통 한 7명에서 한 8명 정도 되거든요. 네. 이 사람들한테 그 제약사가 일단 이 신약의 개발 과정에서 임상 결과는 어떻게 나왔고 뭐 안전성은 어떻고 이런 걸 설명을 하면은 이 자문위원들이 이 신약을 승인을 할 건지 말 네. 건지 이제 투표로 결정을 하게 돼요. 투표로요. 네, 그래서 이게 여기서 이제 그 승인이 돼야지 결국 판매 허가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절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 단계까지 오면 제약사 입장에서는 엄청 마음을 졸이게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예. 그런데 이 같은 자문위원회 결정 과정에 불편한 진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영국 제약사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라고 있어요. 굉장히 네. 큰 글로벌 제약 회사인데 이 회사가 이제 2010년에 그 심장병을 예방하는 브릴란타라는 그런 의약품을 미국 FDA로부터 승인을 받았어요. 네. 이 약이 이제 연간 매출액이 한 수십억 달러 정도 되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조단위인 거죠. 네. 이제 이 제약업계에서 이렇게 조단위 매출을 올리는 의약품을 블록버스터약이라고 하는데 블록버스터요. 한마디로 이 아스트라제네카를 먹여 살리는 굉장히 중요한 의약품이다 약이겠네요.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승인이 나고 나서 한 3년 정도 지난 다음에 한 2013년, 14년쯤 된 거죠. 네. 10년에 승인이 났으니까 이 제약회사가 당시 그 자문위원회에 참석했던 의사 4명한테 어떤 컨설팅 사례비와 출장 경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지원했다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마운트 시나이 아이칸의대 그 조나단 할퍼린 심장 전문의는 네. 이 같은 명목으로 같은 기간에 한 7,500달러 정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기간이 지난 뒤죠. 승인 받은 이후에 그렇죠. 받았다는 거죠. 네. 예, 이와 별개로 또 이 의사는 이제 자신이 관여하고 있는 연구에, 그러니까 자신이 직접적으로 관여하거나 아니면 자신이 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연구에 또 한 200만 달러 정도의 지원을 받았어요. 네. 어. 이런 거는 이제 미국의 그 과학 전문 잡지 사이언스가
이제 폭로를 해서 밝혀진 거였죠. 그렇군요. 네, 결국 이제 밝혀진 거군요. 참 미국이라고 하면은 신약 개발부터 어떤 과정까지 허가까지 굉장히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했는데 이런 어두운 면이 있다는 게 좀 실망스럽기도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앞서 말씀하신 승인 후 지급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문위원회가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하잖아요, 미국 FDA에서. 네. 근데 구성을 할 때 사전에 이 신약 개발과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원칙적으로 배제하게 돼 있어요. 뭐 친척이 있다든지, 뭐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든지. 네. 당연히 제외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제약사들이 교묘한 방법을 이용했다고 우리가 이제 볼 수가 그래요? 있는 거죠. 네. 최종적으로 이 신약이 판매 승인이 되고 난 이후에 네. 그것도 한 3년 정도 지났으니까 사람들이 잘 기억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자기들이 그 신약을 승인할 때 찬성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그럼 찬성을 했던 사람들한테 사후에 금전적으로 보상을 한 건데 이 미국 FDA 규정에 보면은 사후에 발생할 그럼 미래 금전적 이익에 대해서 어떤 규정이 없어요. 규제가. 그런 점을 악용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정말 교묘한 방법인데요. 음. 혹시 관련된 몇 가지 사례를 좀 더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이 사이언스지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이 28개 신약 심사 자문위원 가운데 이 긍정적 의견을 낸 의사에게는 해당 제약사가 후속 연구를 지원한 것을 확인했고요. 이 FDA 자문위원 가운데 한 40명 정도는 4년 동안 총 한 10만 달러 이상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네. 네. 이 상위 한 17명의 자문위원은 총 한 2,600만 달러 이상의 개인 비용과 연구비를 와. 지원받았습니다. 거의 제약사로부터요. 300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인데 그렇죠. 그럼 신약 판매 허가 관련해서 우리나라 경우는 어떤가요? 근데 우리나라 경우에는 이 미국 FDA 자문위원회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게 중앙약사심의위원회라는 기구가 있어요. 네. 네. 이 약사법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식약처 처장이 이 약사와 관련한 자문을 구하는 그런 기구인데 이 신약 허가와 관련해서 이 관계 당국이 전문가의 어떤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구성이 돼요. 항상 구성이 되는 건 아니고 네. 판단이 될 때 구성이 되는데 이 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들도 그 FDA와 마찬가지로 사전에 이미 어떤 그런 친인척 관계가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다 제외가 돼요. 그런 그렇겠죠. 내용의 어떤 서약을 작성을 하거든요. 근데 전문가들은 어떤 이런 서약서도 작성을 하지만 미국의 사례와 같은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강화된 내용의 서약서 작성과 같은 어떤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전문가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사전에 반드시 그런 서약을 맺고 평가를 진행하고 심의를 진행하면서 자문도 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사후에 일어나는 일까지 우리가 서약을 하고 진행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서 놓치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저는 사전에 서약을 하고 이런 부분이 사후에 대한 부분도 좀 더 타이트하게 명시가 되면서 경각심 차원에서 지적이 돼야 된다.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하면 신약 개발은 이제 개발사도 관련돼 있고 의사도 관련돼 있고 관계 당국도 관련돼 있기 때문에 네. 이해 당사자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게 사실은 어떤 그 개개인의 양심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절차 과정이 투명하게 진행이 되도록 그 이해 당사자가 각별히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이 승인 이후에 뒷거래까지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번 시간에는 신약 개발의 마지막 단계인 승인 절차와 관련해 살펴봤는데요. 네, FDA 승인을 받은 의약품이라고 하면은 신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뒷모습이 있다니까 씁쓸하긴 합니다. 네. 제대로 된 절차가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